실제로 영어 모의고사 등급이 2등급 초반이었다가 안정적인 1등급으로 올라갔고 전체 내신도 1.7에서 1.0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보다도 더 값졌던 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명대학교 한의학과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는 공부 캠프 멘토 연혜정이라고 합니다. 반복학습은 단순히 외우기 위한 학습이 아니라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고 문제 상황에서 그 지식을 꺼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배울 때는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문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바로 단기 기억에 머무른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학습은 단순 암기 그 이상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내용을 다시 볼 때마다 새로운 관점이나 실습 포인트가 보이고 점점 그 지식들이 제 안에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하거든요. 지식의 뼈대를 잡고 그 위에 근육을 붙이는 작업이 바로 반복학습이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수능이나 내신처럼 시간 안에 정확히 푸는 능력이 필요한 시험에서는 반복을 통해 자동화된 그런 사고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주로 영어와 그리고 사회탐구 과목에서 반복학습의 효과를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영어에서는 모의고사 지문을 3회 이상 반복했는데요. 처음에는 지문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고 두 번째는 모르는 단어와 표현을 정리하면서 해석의 정확도를 높여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문을 보고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까지 함께 했어요. 이때부터는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문장 간의 주제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훈련이 되었습니다.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는 개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념서와 그리고 문제집을 총 3회 이상 반복해서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집을 3번이나 풀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내용 파악, 두 번째는 정답률 높이기, 세 번째는 시간을 잰 뒤 실수를 방지하는 훈련처럼 목적을 다르게 설정해가며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이라기보다는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문제를 대할 때 있어서 자신감과 사고속도였습니다. 반복 학습 전에는 항상 이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시간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반복 학습을 통해 내용을 구조적으로 기억하게 되면서 문제를 딱 보면 이건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답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훨씬 짧아졌습니다. 실제로 영어 모의고사 등급이 2등급 초반이었다가 안정적인 1등급으로 올라갔고 전체 내신도 1.7에서 1.0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보다도 더 값졌던 건 공부를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어떤 자기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였어요. 예전에는 공부가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이었다면 반복학습을 통해 내가 학습을 직접 주도할 수 있다는 그런 감각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할 때 제대로 아는 게 맞는지 그걸 점검하려고 하고 백지복습이나 혹은 말로 설명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학습은 성적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꿔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학습이라는 게 늘 의미 있다는 그런 느낌만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문제집을 2번에서 3번 이상 풀 때는 이걸 또 봐야 하나? 그런 순간도 많았어요. 이미 답을 외우고 있으니까 손만 움직이고 머리는 안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내가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척만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고요. 그럴 때 제가 했던 건 반복의 방식을 바꾸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1회차에는 문제를 푸는 데 집중했다면 2회차에는 오답만 추려서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고 3회차에서는 시험장에서 진짜 푼다고 가정하고 시간을 재고 실전처럼 풀어보았습니다. 같은 자료를 반복하되 목적과 관점을 다르게 설정하니까 그 루틴이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겨움이 너무 심할 때는 친구에게 설명하거나 스스로 퀴즈를 내면서 복습하는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기도 했어요. 공부라는 건 결국 내가 지식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조금씩 공부 방법을 리셋하면서 동기부여를 다시 되게끔 했습니다. 저는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에서 정말 반복의 힘을 실감했어요. 윤사 이 과목이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비슷비슷한 그런 개념들을 기억해서 정확히 구분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처음에는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것만 해도 헷갈렸고 특히 칸트나 벤덤
이런 서양 사상가들 이름만 봐도 머리가 아팠어요. 처음에 윤사를 공부했을 땐 단거나 문제집 한 것만 보고 그냥 끝내니까 성적이 잘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고3 때는 교과서 개념을 정리한 노트를 아예 하나 따로 만들고 사상, 키워드, 핵심 문장들을 따로 정리해서 손으로 3번 이상 쓰고 말로도 5번 이상 설명해보는 식으로 반복했어요.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시험 보기 전날에 백지에 사상가 이름만 적은 뒤 머릿속으로 꺼내서 적는 그런 복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반복이 쌓이고 쌓이니까 문제를 읽자마자 이건 칸트가 말했지 이런 식으로 반사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윤리와 사상에서 3등급이었던 내신이 1등급으로 올라갔고 모의고사에서도 안정적으로 1, 2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반복이 진짜 나를 바꾼다는 걸 몸으로 실감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반복학습은 공부의 기술이라기보다는 공부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다듬어주는 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공부가 단순히 새로운 걸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뭔가 처음 배우는 게 재밌고 이해가 되면 성취감도 크니까요. 근데 진짜 실력이 되는 건 이미 아는 걸 다시 보고 그리고 또 보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반복학습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재미는 덜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실수를 줄이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특히 반복학습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당장 있는 건 아니어도 묵묵히 쌓아가는 그런 힘을 키워줬습니다. 성적뿐 아니라 인내심, 집중력, 꾸준함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반복은 결국 나만의 속도로 공부하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납득이 될 때까지 다시 보고 또 보는 훈련을 하면서 생긴 감각이 지금도 한의대에서 대학 공부를 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어떤 개념을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가려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 이럴 때일수록 다시 반복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다짐합니다. 공부는 기억 싸움이고 기억은 반복이 지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시험장에서 생각나게 하려면 반복을 통해서 머리에 깊숙이 박혀야 돼요. 특히 암기 과목이나 헷갈리는 개념들은 반복 없이는 절대 내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반복이 지루하다고 해서 피하면 결국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차라리 조금 질려도 여러 번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훨씬 효율적인 길이에요. 결국 반복이 공부를 가장 편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방법이라 생각해요. 저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반복학습을 했어요. 첫 번째는 백지복습. 이건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제목만 적고 머릿속에 떠올려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칸트라고 쓰고 이때 막히는 부분이 내가 아직 제대로 모르는 부분이라서 다시 확인하고 그걸 보완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답 체크 노트였는데요. 틀린 문제는 따로 모아두고 그냥 문제랑 정답만 적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그리고 헷갈린 포인트가 뭐였는지까지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걸 3일 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보는 식으로 간격을 두고 복습을 했습니다. 반복 주기를 일부러 조금 띄워서 보면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해독 플래너였습니다. 내가 꼭 외워야 할 개념이나 암기 내용들은 하루에 한 번씩 짧게 훑는 오해독 플래너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윤리와 사상에서 주요 사상가들을 요약한 걸 하루에 10분 정도씩 틈틈이 5일 동안 반복해서 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보면 저절로 익숙해지면서 머리에서 자동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반복, 간격 조절, 오답 중심 복습 루틴을 유지했더니 어느 순간 복습이 공부의 중심이 되었고 시험 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네, 저는 늘 모든 과목을 3회 이상 반복하고 그리고 틀린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따로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신 성적과 수능에서 모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내신은 고등학교 3학년 때 1.0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수능에서도 총 6개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했던 대학교들을 전부 붙었는데요.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을 합격했고 또한 가장 가고 싶었던 세명대학교 한의학과에도 최초 합격을 하여 현재는 한의학과에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시험 기간에 배운 내용을 꼭 종이에 적으면서 3번 이상 반복하고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개념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백지에 그걸 다시 적어보면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백지에 자신이 방금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쫙 적어보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은 더욱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다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회 혹은 그 이상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회 이상 반복하지 않고 그냥 한두 번 보고 넘어간 지식은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막상 그 문제를 접했을 때도 헷갈리거나 제대로 된 답을 고를 수 없게 됩니다. 그건 그냥 모르는 공부에 불과한데요. 정말 내가 아는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10번 혹은 그 이상 반복하고, 그리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고 백지에 써볼 수 있는 정말 나의 지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합격의 길은 펜서클입니다. 화이팅!